중이세요? 네, 맞으세요? 손님 핸드폰 번호 맞나요?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을 찾는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한테 전화를 받게 되었고요. 이 하루에는 많게는 한 100통 가까이. 여기는 폐차장입니다. 이게 저 신고예요. 저희는 홍순서예요. 발신자는 업체들, 그런데 그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랍니다. 오늘도 그를 향한 수상한 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이 한순간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한 사람이 저를 괴롭힌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저걸 하게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은 이거는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괴롭히니까 하루 이틀 오면은 그만 오겠다. 연락 안 오겠다 했어요. 근데 이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그냥 계속 오고 있어요. 아이고. 네. 이게 지금 현재 오늘만이에요, 오늘만. 아, 지금 저게 몇 건이에요? 끝이 안 보여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13일. 단순 스팸 전화로만 생각했는데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잖아요. 수신차 되면 핸드폰으로 와요. 선생님 제가 전화 드렸는데 부재 중이셔서 연락을 드렸다. 혹시 선생님 맞냐?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은 소화기 넘어 누군가는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인터뷰 도중 울리는 전화벨. 받아도 돼요? 지금도 전화가 와가지고 네 여보세요? 저희 쪽에 홈페이지로 예약 신청해 주셔서 잡아드리려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저는 홈페이지에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아니세요? 이름은 맞아요. 그럼 고객님 번호 맞으세요? 예, 제 번호는 맞아요. 이 뭐 하는 데예요? 근데 저희 피부과요. 피부과 관리가 받고 싶다고도 예약을 주셨는데 예, 취소해 주세요. 갑자기 피부과에서요? 볼까? 너무 많은데요. 예. 그게 혹시 언제 글이 올라온 거죠? 방금 남겨주신 거 아닌가? 전 직원한테 연락 저는 들었습니다. 방금 남길 수도 없는데 아니, 방금 인터뷰 중이었잖아요. 그때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다 상담 신청해서 연락을 했다. 자기네 영업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상담 신청을 해서 이제 연락을 주셨다가 다 똑같이 공통된 부분으로. 야, 이게 뭐죠? 상담 신청글에 동현 씨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겨져 있어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대출, 변호사, 사무실, 렌트카, 이삿짐 센터, 경호업체, 상조회사, 납골당. 진짜 다양하네요. 게다가 동현 씨가 사는 동네, 회사 이름, 개인 이메일까지 구체적인 정보도 적혀 있습니다. 야. 다소 충격적인 내용으로 상담 접수가 된 곳도 내 있었는데요.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요? 손님이 신청한 게 아니신 거죠? 저는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원하는 사거나 뭐 남들한테 뭐 피해를 끼쳤다거나 이랬으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없으니까는 제가 요즘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아니라고 해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매일 100통에 달하는 연락에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근데 제가 오죽하면은 이게 제보를 하겠어요. 진짜 너무 견디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대체 누가 왜 동현 씨인 척 상담 접수를 남기고 있는 걸까? 제작진은 그에게 연락 온 업체에 단서가 남아있진 않을까 일일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현 씨 통화 목록에 남아있는 업체만 300곳 정도 됐다고 합니다. 300곳이요? 야, 제작진도 참 고생 많이 했네요. 1인 2역을 하고 있는 누군가의 진짜 얼굴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한 산부인과에서 동현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님 혹시 그분은 직접 오신 분은 아니시고요. 문의만 이 글만 남기시는 분이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5번 정도 문의를 남기셨어요.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신청이 이루어진 겁니까? 네, 회원도 나가셔도 상담 신청이 수차례 들어온 또 다른 업체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는 저기 몇 번이나 네, 10번에서 20번 사이. 야, 뭐죠? 화면이라고 검색해 서울인크 자체에 들어가서 아마 여기 여러 군데다 전화했을 거예요. 필름마다 전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저희 사실 번호를 찾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이러면 업체들한테도 피해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번호를 바꿀까 수십 번도 넘게 고민했다는데요. 가맹점을 유치를 하는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전화기가 한마디로 동아줄? 동현 씨는 한 배달 어플에서 미입점 가게들의 가입 등록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과 홍보를 위해 공개했던 개인 연락처를 결국 바꾸고 말았습니다. 사실 영업하는 사람한테 전화번호 변경은 사실 좀 이게 생업을 포기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변경해가지고 다시 시작해보자. 전화번호 변경이 끝날 줄 알았는데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바꾸고 10일 뒤 자신을 찾는 연락이 또다시 시작됐다고 합니다. 바뀐 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러게요. 동현 씨는 짐작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번호를 바꾼 다음 블로그에 메신저 계정만 남겨놓은 동현 씨. 그 계정으로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가맹점 등록 문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죠? 저분한테 새 연락처를 알려줬네요. 하지만 전화를 주겠다던 A씨에게서는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거 알려드리고 나서부터 우연일치인지 20분 있다가 뭐 어디 상담 무슨 대출 뭐 보험 뭐 이렇게 뭐 이런 데 접수가 됐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그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또다시. 그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전화를 받을까요? 안 받네요, 안 받아. 네, 안 받아요. 예. 이게 유출이 시작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래요. 그를 찾는 연락은 그의 지인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매니저 같이 일하고 있는 이제 팀장이고요. 전화와 문자가 빗발치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20일. 이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이름으로 내 번호. 아, 동현 씨 번호가 아니라 지금 지인 번호를 남긴 거네요. 하루에 아마 한 2, 30통 왔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동안 좀 안 왔죠. 정말 짜증났죠. 이게 지금 바쁜 일이 지금 여기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거 보태고 있는 거. 업무에 지장은 많이 줬죠. 전화 아니고요. 이게 전화번호가 잘못 남겨주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남긴 것 같은데요. 석 달 전 이 회사에 입사한 동현 씨. 일도 열심히 하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황당했죠. 왜 그 친구 이름으로 나한테 오지? 맨 처음엔 그러죠. 저는 힘든 거죠. 전화가 한두 건 오거나 메시지가 한두 건 오면 괜찮은데 동현 씨 번호 말고 직장 상사의 번호까지 남긴 저희는 무엇일까? 의도가 뭐지? 저한테 이렇게 왔다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을 자르라는 얘기인가? 신현님은 어떻게 알고 그랬을까요? 그쵸. 그게 제일 신기하죠. 그런데 한 업체에는 동현 씨 번호도 팀장님 번호도 아닌 다른 번호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연락처가 이거 제 연락처가 아닌데? 이거 제 거 아닌데? 의문의 번호 주인은 누구일까? 그 또한 전화 테러의 피해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오다 보니까 받아오면 아니 계속 이런 씨랑 아시는 사이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요. 동현 씨와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아무 번호나 입력하는 건가요? 진짜 저러면 답답해요. 하고 계신 일이 그럼 정확히 시랑 똑같은 일하고 있는 영업 매니저고요. 공통점이라고 동종업계 일하는 사람들. 취재 도중 의문의 연락처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왔었어가지고. 씨랑 뭔가 개인적으로 아시거나 뭐 이러시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몰라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네네. 야, 이게 뭘까요? 이 연락받은 시기들이 3월로 전부 비슷해요. 네. 제 번호를 오픈되어 있긴 하죠. 사실 제가 인사 관련돼서 하는 일이라서 또 채용을 했었거든요. 세 사람 모두 한 회사와 관련이 있고 인터넷에 연락처가 공개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한 회사 관련자들이면 아기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녹취는 안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피해를 당하는 게 그게 저는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게 왜냐면 이라는 이름이 항상 거론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목적은 하나예요. 거기서 이제 퇴사시키려고 하는 거고 매장하려고 하는 거구나. 동현 씨는 사실 의심 가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대표가 스토킹 행위로 경찰서 가서 이렇게 조사받고 난 후로 이런 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좀 그 사람이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작은 후원단체에서 대표와 직원 관계였다는 두 사람. 무척 각별한 사이였지만 동현 씨 퇴사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 NGO 단체에서 제가 잠깐 이제 그 대표랑은 8개월 동안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주님들한테 같이 전달을 해가지고 후원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커미션을 회사에서 받아왔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퇴사를 했는데 부터 한 달 뒤에 톡이 왔어요. 후원자가 중간에 뭐 탈퇴를 했다.
후원하다가 중지됐다. 중지해버리면은 환수라고 해가지고서 수수료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돈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후원자의 후원이 3, 4개월 내 종료되면 체결 시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3개월에 걸쳐 윤 대표에게 총 201만 원을 보낸 동현 씨. 그런데 문제 또 1월 달에 1월 달 초에 또 저한테 무슨 뭐 명단을 갖다 또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뭐 탈퇴됐다 그러면서 97만 원인가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퇴사한 거잖아요. 퇴사했는데 이제 작은 돈도 아니고 계속 요구하면 저도 부담이 된다. 사실 대표님이랑 인간관계 틀어지는 게 싫어서 저도 준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도 그러면은 뭐 자기대로 뭐 대응을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전 그랬는데 이후 대표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동현 씨 계좌로 메시지와 함께 1원씩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돈 입금해요. 사기치지 말고 오늘 입금 안 하면 할 때까지. 저걸 다 윤 대표가 보낸 거군요. 그가 말했던 대응이란 게 결국 이런 방식을 뜻했던 걸까? 문제는 이제 아버지가 또 그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셔야겠다 해가지고 하루에 뭐 수십 번씩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연락을 하고 그냥 죄인 같다는 생각이 너무 이게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모님이랑 지금 관계가 좀 많이 멀어지긴 했어요. 결국 부모님도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일부러 그 번호도 묻지 않은 채 지내고 있는 동현 씨. 죄송하며 얼굴 한번 못 비췄습니다. 아우 이게 뭐죠? 아유 참. 안녕. 살 많이 쪘어요? 살 많이 쪘어. 다 세 분이 걱정돼가지고. 정신적으로다가 너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서 지금 뭐 죽인다 살린다 그냥 뭐 집을 불사지른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가족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사람한테 전화 받더라고. 자기가 급여를 주는 거다 다시 줘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한테 잘 모르겠고 난 못 주겠다. 그러니까 또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아들이 한 2억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지. 그리고서 스팸을 해놨어요. 그때서부터 내 은행으로 1원씩 입금되면서 아버지한테도 그랬군요. 지난 2월 15일부터 아버지 계좌로도 시작된 협박성 테러. 누군가 이런과 함께 보내온 내용은 아들 대신 돈을 갚으라는 말들이었습니다. 협박을 저런 식으로 한 거네요. 돈을 안 주면 집에 찾아가서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고 진짜 아주 지옥에 사는 거예요. 계속 올려 계속. 또 무슨 욕을 썼나? 가슴이 그냥 참 집요한 놈이구나. 아주 악착 같은 놈이구나. 이야기를 듣는 동현 씨의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아버지에게 500건에 달하는 협박을 일삼은 사람은 누구일까? 거래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 상대 계좌하고 이름하고 좀 알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서 그런 걸 돈을 들여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만약 은행 간의 계좌이체는 어디 은행이 다 나오잖아요. 개인 정보를 함부로 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징계 요청하셨는데 징계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 분명히 안 하신다고 하실 거거든요. 이 경우라면 개인 간의 협박 이신 거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주셔야 하시거든요. 이 모든 게 정말 윤 대표가 놓은 덫일까? 그에게 물어볼 게 많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인데요. 저는 피해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고 후원자 탈퇴에 발생한 수수료를 요구를 하셨던 거잖아요. 한테. 그 사람이 당연히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후원 일을 한 10년 정도 하는 사람인데 제가 했던 행동은 사기꾼이라서 괘씸해서 하는 행동일 뿐인 거고 너무 힘드니까 돈 좀 보내달라고 연락 좀 달라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씨의 계좌나 아버지 계좌에 욕설이 좀 섞여 있길래 그건 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거 방송에 말할 것도 아니에요. 끊을게요. 하지만 가족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100% 이상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표가 돈을 보낸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윤 대표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로 아들이 가져갔다 말한 2억 원. 그 2억 원 얘기가 계좌에 찍혀 있었던 겁니다. 2억이라는 얘기를 아버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없다는. 단 한 번도 없어요. 1억 내놔라. 너 아빠한테 2억 가지고 도망갔는데 1억은 나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100% 의심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게다가 윤 대표 스토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윤 대표에게 연락한 2월 말 아버지가 받았던 이런 협박도 끊겼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소문이 될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 하는 것들 있죠. 네. 저가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걸 알고 있네요. 선생님, 그러면 누굴까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여기저기 사고치길 다니니까 돈 내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욕하면서.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왜 그렇게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지금 그 사람 신고를 제가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지금 바쁘다니까요. 협박과 의문의 테러로 소가리를 해온 지 3개월째. 새로운 저도 상담 많이 해봤지만 새로운 케이스라 사실 그거는 뭐 영업 장애도 아니고 이제 일반이니까 그거는 딱히 적용되는 장면이 없거든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별다른 방법이 지금 없다는 경찰도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동현 씨를 향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제가 한번 의뢰를 했었어요. 이거는 다수의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 검찰에서 영장을 안 내줄 거다. 당사자인 저는 너무 죽겠거든요. 지금은 연락으로 그치지만은 이게 뭐 나중에는 범죄에 악용되는 거 아닌가. 그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면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이제 직접적이지 않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핵심 쟁점이거든요. 제3자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정범의 형태로 아마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목표는 뭐냐면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는 거거든요. 동현 씨는 아직도 윤 대표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그를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지금 얘기한 거 다 사실이고 경찰한테 다 얘기했고 저는 그래서 끝났다니까요.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니까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직접 범인 추적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현 씨 블로그에 제작진 번호를 올려 연락을 기다려봤습니다. 범인이 블로그 보고 있다면 연락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오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실례지만 이 핸드폰일까요? 아닌데요. 혹시 어떻게 보시고 전화 주신 거예요? 대출을 상담해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힘으로 IP로 번호가 2개가 신청됐어요. 오늘 8시 32분에 하나 했고요. 하나는 어제 를 했고요. 지금 동현 씨가 번호를 바꿨다고 생각한 그러니까요. 거네요. 그렇죠. 고객님 되십니까? 아니요, 제 번호로 해서 이름으로 문의가 올라왔던 건가요? 예예. 혹시 IP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211점 211. 맞아요. 오. 이 IP를 고객님 똑같아요. 네, 알아보세요. 먼저 여러 업체를 통해 입수한 동현 씨 번호를 남겼던 사람의 IP입니다. 하루 동안 제작진 번호로 상담 접수가 된 IP는 2개. 그런데 둘 사이에 공통 IP가 존재합니다. 아, IP 2개가 똑같네요. 이게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는 IP의 반복이 좋은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IP가 반복된다는 거는 이제 같은 사람이 작업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악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 또는 뭐 비슷한 장소에서 계속 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물론 IP 추적은 수사기관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기로 한 겁니다. 사건 접수가 되면 통신사 협조 받아서 IP로 범인 추적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핸드폰 온 거 다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수사하시는데 좀 도움 좀 대신 한번 해주세요. 진짜 경찰관이 이렇게 나서주셔야지 이게 전화비리 진짜 무서울 정도로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정말 소문이 없는 거나 아니면 또 안 될 것 같으면 배려를 하는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그래도 입증이 된다고 보여지긴 하니까 네. 지금 접수를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규정이 되면 연락이 갈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실화탐사의 팀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뭐 증거 자료를 시험해서 가져가니까 확실히 접수라도 받아주셔가지고 좀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진짜 이런 일이 저한테만 있어야 하는 법은 없으니까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동현 씨를 노리고 있을 당신. 사사로운 장난 같은 행위일지라도 당신의 범죄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